안녕하세요. 번더룸 백성훈입니다. 4월 1주차네요. 4월의 시작입니다. 위클리 커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샘플 4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지 커피가 준비되었네요. 먼저 에콰도르 알래스카 농장의 커피, 알래스카 델수르 농장의 커피가 준비되었어요. 티피카 메오라도라는 아주 이색적인 품종인데 최근 들어 에콰도르 산지에서 가장 핫한 품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드라를 포함해서 이 티피카 메오라도, 어떻게 보면 에콰도르라는 산지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1등 공신이 시드라 이전에 먼저 티피카 메오라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파파야 농장을 통해서 국내에 처음 제가 제 기준 처음 접했던 이 티피카 메오라도는 굉장히 언뜻 약간 게이샤인가? 게이샤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는 품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산뜻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커피여서 그 당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티피카 메오라도는 에티오피아 토착 품종과 관련이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죠.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산뜻하고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는 에콰도르 티피카 메오라도가 준비가 되었고요. 자, 옆에 있는 브라질 샘플, 오랜만에 또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세용지시에서 소개하는 파젠다 도나네넨 농장인데요. 우리한테는 프루타 초코 포르치 혹은 위스키 코프 뭐 이런 식의 커피로 유명한 농장이죠. 어찌 보면 뭐 이스트 퍼멘테이션, 효모를 활용한 가공 방식에 알게 모르게 선두주자였던 그런 아주 유명한 농장인데요. 도나네네 농장의 프루타 초코 포르치가 이번 크랍 버전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자, 3번 샘플 베르데 트레이드. 진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베르데 트레이드, 진짜 뭐 코빈즈 커피와 비슷하게 지난 한 해 2023년도 크랍을 소개하는 내내 아주 훌륭한 연타석 홈런 같은 느낌으로 그냥 거의 실패가 없는 그런 샘플링을 보여줬던 베르데 트레이드, 그 마지막 3번째 비샬라입니다. 진짜 말해 뭐합니까? 빨리 리뷰해보고 싶네요. 비샬라 워시드. 옆에 있는 커피 휴일의 콜롬비아 샘플이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엘 디비소 농장의 더블 퍼멘테이션 내추럴 게샤인데, 디비소 농장 하면 이런 독특한 퍼멘테이션, 그러니까 발효에 포커스를 맞춘 독특한 가공 방식을 선도하고 있는 엘 트리움폰 농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최근 들어 리뷰를 계속해서 돌렸죠. 디비소 농장의 산하에 있는 농장이라고 설명드렸죠. 딱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디비소 농장 하면 딱 떠오르는 고유의 플레이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브라질 비날 농장의 고유의 플레이버, 콜롬비아 엘 파라이소 구이, 이런 쪽 인데스텍과 관련된 그쪽에서 나오는 고유의 플레이버. 딱 느낌이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비날 농장 커피는 이래. 엘 파라이소 농장 커피는 이런 느낌이 강해. 자, 그런 것처럼 이 디비소 농장도 약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희귀하고 유명한 농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리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1번 샘플 에콰도르 알래스카 델 수르 티피카 메오라도부터 같이 시향해 보시죠.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첫 느낌에 굉장히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기죠. 꽃향기라고 말하는 것에 이질감이 없어요. 맞습니다. 달콤한 꽃향기예요. 뭔가 약간의 제스민, 거기에 약간의 들꽃 같은 플로로람, 정체 모를 들꽃 같은, 이런 들꽃 같은 플로로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보통은 제라늄 이런 톤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약간 허브톤, 달콤한 사탕수수를 포함한 허브 느낌을 물씬 풍기는 플로럴 노트네요. 달콤합니다. 근데 이거 첫 번째 이렇게 시향하고 한참 또 이야기 떠들다가 두 번째 시향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뭘까요? 아로마도 중첩되나? 비강 안에 이렇게 이 후각세포 안에 중첩되는 느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시향할 때 느낌이 또 이렇게 또 다르네요. 뭔가 포개지고 겹쳐지는 느낌으로 굉장히 산뜻하네요. 첫 느낌에 하얀 꽃이 연상되는 플로럴 노트가 좀 더 중심이 있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약간의 향긋한 귤 껍질 같은 시트러스한 향을 베이스로 한 청포도 같은 산뜻함. 좋네요. 굉장히 달콤하고 산뜻합니다. 황설탕이라든지 후미에 따라붙는 머스커바도, 황설탕 같은 설탕의 단향이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끈적한 단향을 베이스로 한 그게 시간의 흐름대로 그 구성된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고 직관적인 그런 꽃노트입니다. 달콤한 꽃노트. 좋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자, 1번 샘플 같이 맛보시죠. 와, 이거 맛있네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뭔가 편안하게 스며드는 질감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밀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부드러운 따뜻하게 데워놓은 스팀 밀크 살짝 맛보는? 그러잖아요. 우리 조리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라면 그 라떼, 따뜻한 라떼 들어왔을 때 조리하고 스팀 밀크 딱 라떼 아트 하고 나면 살짝 우유 남아있잖아요. 그 버리기 아까울 때 그냥 이렇게 조그만 컵에 따라서 쭉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 따뜻한 스팀 밀크 딱 들어온 느낌이에요. 한 모금. 와, 이거 좋네요. 질감이. 약간 제스민 녹차라든지 아로마에서 언급했던 그런 플로럴 노트가 제스민 녹차라든지 목련차 느낌을 살짝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거는 약간 에콰도르 산지 특유의 때루와 같은 때루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콰도르 커피에서 플로럴 노트를 언급할 때 종종 향긋한 우디함, 그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련 같은 혹은 목련차 같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이 티피카 메오라도, 엘리스카 농장의 티피카 메오라도는 확실히 목련차 그 자체 혼자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고 달콤한 구수한 제스민 녹차의 느낌을 좀 살짝 담고 있어서 굉장히 또 신기합니다. 이거 질감 진짜 부드럽고 좋네요. 마시면 마실수록 이 끝자락에 달라붙는 향긋한 홍차 느낌이 되게 좋아요. 처음엔 되게 크리미하고 밀키하고 부드럽게 시작했나 싶은데 어느새 뒤에는 아주 향긋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홍차 뉘앙스, 이런 흐름이 빠르면서도 매끄럽게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구성으로 균형 잡혀있는 향미로 그렇게 전달됩니다. 좋네요. 아로마에서 느껴졌던 황설탕 같은 그런 단맛이 약간의 체리라든지 약간 목련 느낌을 주는 우디함이 약간 그 체리 같은 달콤함, 약간의 시트러스함을 포함한 건 블루베리 같은 끈적한 단맛, 요런 톤, 황설탕 같은 단맛과 잘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이 미들노트를 불현듯 도드라지는 감귤 주스 같은 주시함으로 꽉 채워주고 있어요. 뭔가 그냥 시종일관 부드럽고 향긋하고 매끄러운 느낌으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나 싶었지만, 역시나 그 중간 느낌은 아주 이색적인 과일 노트가 감귤 주스 같은 주시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빠지지 않고 맴돌고요. 좋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전반적인 향미 구조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균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울 거 없이 좀 다 들어차 있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좋네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줍니다. 맛있어요. 틀림없이 달콤하고 맛있는 샘플입니다. 이게 이렇게 리뷰를 끝내려고 했더니 끝에 약간 피날레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이색적인 노트를 하나 꺼내 놓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향긋한 녹차 같은 요온입니다, 흠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되게 가볍고 깔끔하게 피니쉬가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예상했다면 되게 묘한 반전의 끝자락의 향미 캐릭터가 하나 감지가 되는데요. 요게 약간의 다시 한번 무게감을 이렇게 탁 무게감을 쳐주는 머스커바도 설탕 같은 단맛이 후미에 확 따라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아로마에서 느껴졌던 그런 황설탕이라든지 야생화 꿀 같은 머스커바도 설탕 같은 그런 느낌이 플레이버에서도 끝자락에 여지없이 한번 쳐주는 느낌으로 훅 같은 느낌으로 되게 좋네요. 살짝 아쉬울 뻔했던 무게감을 요게 채워줍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아주 흥미로운 샘플입니다. 자, 2번 샘플 브라질 파젠다 도나네넨 농장의 프루타 초코 포르치 같이 시향해 보시죠. 뭐랄까, 브라질의 전반적인 캐릭터, 그 큰 틀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게 내추럴 이스트 퍼멘테이션으로 써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종종 접하는 약간 브라질 펄프드 내추럴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약간 세미 워시드 같은 버전이랄까요? 혹은 워시드? 브라질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워시드 버전. 일단은 깔끔한 허브톤, 사탕수수 같은 단향, 곡류의 단향, 시리얼 같은 뉘앙스, 잘 익은 빨간 사과 같은 게 연상되기도 하고요. 파파야 같은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린 파파야, 빨간 사과, 요런 톤의 과일 느낌인데 왜 이게 뭐 시리얼의 곡류의 느낌이라든지 사탕수수 같은 단향이라든지 허브향 이런 쪽보다 조금 더 비중 있게 먼저 언급을 드리냐면 일단 단향의 강도 자체는 굉장히 과일스러움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뭔가 허브, 아니 뭐 시리얼, 너티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은 과일스러움. 과육의 단향이에요. 과육의 단향. 그런 쪽이 좀 더 크게 연상됩니다. 약간의 블랙베리 같은 뉘앙스, 살짝 말린 망고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린 망고? 그린 망고를 살짝 말려놓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 밀크 캐러멜이라든지 아몬드 누가가 연상되는 굉장히 고소한 단향이라고 해야 될까? 고소한 단향이라고 맞을 것 같아요. 아몬드 누가, 밀크 캐러멜, 연유 캔디, 맞아요. 연유 캔디 같은 고소한 단향, 끈적한 단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러서 독특한 열대과일 같은 단향이 용과 같은 느낌도 살짝 줍니다. 아주 프레시한 용과 같은 느낌인데요. 베트남 산지 가서 먹는 용과 느낌.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첫 느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첫 시향했을 때 딱 느낌은 아 이거는 경험이 있는 커퍼라면 누구나 딱 시향한 순간 이거 브라질 커피 알겠다 라고스러운 브라질스러움이 딱 있었는데 이것도 시향하고 시간이 흐르고 또 아로마를 쪼개서 이렇게 또 뭐랄까 흡수를 하다 보면 뭔가 이 흐름이 주는 되게 독특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브라질스럽지 않은 그게 가장 큰 특징으로 열대과일 같은 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파야나 그린 망고, 빨간 사과 혹은 블랙베리 같은 전체적으로 용과 같은 느낌을 주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과일 노트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자, 2번 샘플 같이 맛보시죠. 아로마에서 브라질스럽다라는 결에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나는 좀 일반적인 브라질이랑 달라라고 보여주는 독특한 열대과일 뉘앙스, 복합적인 과일 노트들, 과육의 단향 이런 것들을 아로마에서 표현했는데요. 플레이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느낌은 브라질스러워요. 굉장히 브라질스러운 구수한 곡류의 단맛 혹은 견과류의 고소함 이런 것들이 초입에 굉장히 강렬한데 후미에 삼키고 나면 비강 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따라붙는 여러 가지 과일 노트들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역시나 아로마에서 보여줬던 용과 같은 뉘앙스의 그 열대과일 노트 귤피차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진하게 우려낸 귤피차의 느낌으로 샛노랗습니다. 굉장히 샛노랗고 시트러스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 정말 시트러스한 귤피차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귤껍질, 아주 진한 귤껍질에서 오는 허브 느낌? 약간의 향긋한 허브 느낌이 과하게 추출된 귤피차 같은 느낌이랄까? 생각보다 진해요. 굉장히 진합니다. 귤피차 노트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한 잔에 완벽하게 밸런스 잡힌 귤피차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면 요거는 좀 오버 익스트랙션이야. 말 그대로 좀 과하게 추출된 귤피차 느낌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네. 왜냐하면 이 진한 귤피차 노트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그 용과 노트와 어우러지는 과일 노트가 또 뭔가 이색적이고 흥미롭거든요. 요거는 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과하게 추출된 것 같은 귤피차 노트를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더 디벨롭이라든지 그런 노트에서 오는 풋내라든지 떫은 맛, 지나치게 시거나 지나치게 쓴맛 요런 톤으로까지 넘어가지 않는 굉장히 보드라운 단맛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커피라서
이 부드러운 단맛이 만들어내는 아몬드 누가 같은, 아로마에서도 언급했었죠. 아몬드 누가 같은 고소하고 달콤하고 마카다미아 시럽이 연상되는 아주 깔끔한 견과류 시럽의 단맛, 이런 것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밀크 초콜릿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 중간 노트를 꽉 잡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폼이 이렇게 볼륨이 푹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뭉게뭉게 둥실둥실 떠 있는 노트가 바로 딱 이런 느낌입니다. 견과류 시럽의 단맛, 밀크 초콜릿의 부드러운 단맛, 아몬드 누가의 달콤한 단맛, 이 단맛들이 되게 중간 맛을 꽉 이렇게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 뭔가 균형을, 그러니까 둥실둥실 이렇게 띄워주는 느낌이에요. 뭔가 솜사탕 같이, 그 뭉게구름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느낌을 주는 단맛이에요. 참 그런 흐름은 되게 좋네요. 뭔가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데일리형으로 딱 어울릴 만한. 브라질 커피는 사실 그렇잖아요. 브라질 커피가 클린하고 단맛 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브라질 커피를 셀렉할 때.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런 톤에서도 뭔가 어긋남 없이 정말 데일리로 즐기기 편한 고소한 단맛, 부드럽고 클린한 단맛, 이런 기본기는 확실히 챙겼는데 후미에 되게 재밌습니다. 이 살짝 오일리하게 변해가는 질감이 되게 독특해요. 근데 질감이 살짝 오일리하게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브라질 커피가 제법 산미가 뭔가 또렷하게 리프레싱 되네? 이게 제가 말한 아까 그거야. 진하게 과하게 우려낸 것 같은 귤피차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귤피차 느낌이 좀 센가 싶었지만 후미에 리프레시 되는 이 주시한 산미톤은 이 센 시트러스 노트가 없었다면 지금 이 후미에 이 느낌이 오기 힘들었겠다 싶은 독특한 이색적인 시트러스한 산미, 약간 그린 올리브 같은 오일리한 그런 향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스타프룩 같은, 옐로우 프룩 같은 그런 뉘앙스들, 후미에 뭔가 약간 뭔가 반항하는 느낌이랄까? 원래 이런 톤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단조롭게 재미없게 끝나버릴 것 같은 흐름을 염려한 나머지 끝에 살짝 비틀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주시함이, 이 커피는 특이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름이 프루타 초코 포르치였지. 프루타 초코 포르치. 브라질 커피에서도 이런 이색적인 과일 노트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네이밍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이 샘플 이름이 프루타 초코 포르치였습니다. 그러네. 아주 끝자락에 묘한 반전 노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3번 샘플 베르드 트레이드가 소개하는 에티오피아 구지 비샬라 세 번째 워시드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입고가 된 비샬라, 세 번째라시죠. 같이 시향해 보시죠. 와, 굉장히 러블리한 플로럴 노트네요. 복합적이고 핑크핑크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진짜 약간 진짜 베이비 게이샤. 제가 이런 류의 에티오피아 커피들 시향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제 비너스 오브 에티오피아 블렌드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중요한 캐릭터. 정말 딱 더할 나위 없이 제가 바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핑크핑크한 어메이징 플로럴, 슈퍼 플로럴. 게이샤가 아닌데도 약간 게이샤를 따라가는 듯한 약간 베이비 게이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핑크색이 완연한 꽃향기. 한참 지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체리 블라썸, 딱 그런 느낌. 뭔가 폭은 따뜻한, 지금 4월 막 이제 시작됐지만 지금 굉장히 따뜻해졌잖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처럼 따뜻해졌는데, 그 봄 햇살 아래에서 벚꽃이 막 흩날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아주 매력적인 꽃향기예요. 진짜 핑크 블라썸, 체리 블라썸, 막 이런 게 진짜 붙이고 싶을 정도로. 와.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뉘앙스네요, 이런 뉘앙스네요 라고 언급하는 그런 플로럴 노트가 아니라
굉장히 또렷하고 직관적인 노트예요. 이거는 사실 누가 시향을 해도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사한 꽃향기라는 걸. 좋습니다. 굉장히 선명한 베르가모트 향과 제스민, 치자 이 3인방 드디어 뭉쳤네요. 제가 이 3인방 뭉쳤을 때 늘 쓰는 표현 말씀드리잖아요. 어메이징 플로럴, 슈퍼 플로럴. 맞아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에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복합적인 꽃향기, 복합적이고 선명한 꽃향기, 이 비샬라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 익은 핑크색 복숭아 혹은 정말 그 나무에 매달린 채로 끝까지 완숙된 살구나 황매시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신선한 햇과류 노트, 람부탄이 연상되는 새콤달콤한 열대과일, 약간 망고스틴이 연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새콤달콤한 람부탄 느낌의 열대과일 노트입니다. 뭐 꿀 같은 아로마는 빼면 섭섭하죠. 이 노트에서. 와, 진짜 기분 좋게 편안해지는 향긋함입니다. 정말 러블리하네요. 러블리한 아로마입니다. 자, 3번 샘플 비샬라 같이 맛보시죠. 뭔가 뭐 아로마 체크할 때도 제가 뭐 리액션 했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한없이 매끄럽고 핑크핑크한 어메이징 플로럴, 진짜 요즘 벚꽃 휘날리는 장면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플로럴입니다. 진짜 마치 벚꽃이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그런 핑크빛 플로럴 노트를 원한다면 딱 이 비샬라가 적합합니다. 진짜 그러네. 벚꽃이 그냥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장면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스민 꿀차 같은 단맛, 굉장히 플로럴한 얼그레이 밀크티의 향긋한 밀키함, 단맛. 그 있잖아요. 얼그레이를 진하게 우려낸 그 달콤한 밀크티. 되게 그냥 맛보고 나면 꽃차의 향긋한 여운이 이미 이만큼 와 있어요. 그냥 첫 슬러핑이고 첫 모금 삼켰을 뿐인데 뭔가 나한테 이렇게 와락 안기는 느낌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밀려 들어오는 이 꽃노트, 꽃차의 향긋한 여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직관적이면서도 클린컵을 깨트리지 않는 이런 명확한 향미 노트들. 참 감미롭고 좋네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에서 그동안 정말 인물 찾기 힘들다, 정말 괜찮은 인물 찾기 힘들다, 요 몇 년간 고생했지만 그 몇 년간의 그 아쉬움을 날려주는 아주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뭐 좋다는 말 말고는 뭘 더 할까요? 진짜 잘 익은 핑크색 복숭아, 딱딱한 백도 느낌의 새콤달콤함, 정말 균형 잡힌 새콤달콤함, 살구 시럽 같은 느낌이에요. 살구 주스 그 자체예요. 복숭아 살구를 그냥 한꺼번에 착즙해서 만든 착즙 주스 같다고 해야 될까? 천도복숭아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굉장히 향긋한 복숭아, 천도복숭아, 플로럴로트가 깊이 심어진 이 실키한 질감과 조화롭게 밸런스가 잡혀 있으면서도 길게 지속되는 이런 향긋한 플로럴로트, 꽃차의 여운 굉장합니다. 뭐 계속해서 중첩되는 노트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표현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밖에 뭔가 더 표현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노트 하나에 말초적인 노트 하나에 꽂히는 그런 플레이버들이 여러 겹 있는 그런 복합성이 아니라 약간 주식으로 치면 ETF 같은 종목이야. 뭔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막 이런 느낌으로 몰아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플로럴한 느낌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플로럴 노트를 한꺼번에 쫙 몰아놓은 하나의 테마주 종목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또렷하고 명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뭐 하나 그냥 말초적인 노트로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그만큼 직관적이고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진짜 인물 났네요. 오랜만에 인물 났습니다. 베르데 트레이드는 올해
이제 2024년도 올해 크랍도 굉장히 주목해 보면 봐야 될 것 같아요. 곧 입고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베리데 트레이드 올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비샬라 세 번째 랏 아주 훌륭합니다. 강추드립니다. 자, 4번 샘플 콜롬비아 엘 디비소 농장의 더블 퍼멘테이션 내추럴 게이샤입니다. 같이 시향해 보시죠. 와, 이거 되게 향긋하네요. 진짜 선명하게 장미 느낌? 장미 라벤더 뉘앙스. 야, 되게 향긋하다. 근데 디비소 농장 특유의 스키틀즈 추인 캔디 같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는 좀 익숙한 느낌이죠. 이 디비소 농장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스키틀즈 추인 캔디 같은 느낌. 누군가는 약간 발효된 꽃잎, 홍차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의 발효 뉘앙스. 이거를 굉장히 기분 좋은 와인 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굉장히 향긋하고 독특한 와인의 뉘앙스? 그런 쪽으로 퍼져나가네요. 그러니까 발효치가 그만큼 선을 넘지 않고 딱 그 정도 마지노선까지 딱 왔어요. 이 이상의 발효치가 달라붙으면 분명히 이걸 펑키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 선의 퍼멘티드한 아로마는 히비스커스나 라벤더, 장미톤의 플로럴 노트를 시작으로 산뜻한 크랜베리나 석류, 블랙베리 살짝 그런 식의 복합적인 과일 노트. 좋네요. 약간의 카카오닙스,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의 퍼멘티드한 아로마가 카카오닙스라든지 잘 익은 와인 같은, 정말 잘 숙성된 와인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야, 이거는 뭔가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상온에 하루 반나절 정도 방치해 놓은,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식은 모스카토 와인 같은 향입니다. 모스카토 와인도 정말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딱 그 상태에서 따라서 딱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청량하고 향긋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스카토 와인도 마시다가 상온에 이렇게 좀 오래 방치해가지고 좀 미지근한 모스카토 와인을 마셔보면 그 특유의 발효 느낌이 도는 와인 향이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상온에 있는 모스카토 와인 향. 하지만 굉장히 향긋합니다. 디비소 특유의 플레이버, 그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콜롬비아 엘 디비소 게이샤 가보죠. 어우, 정말 주시합니다. 새콤달콤하네요. 뭔가 잃었던 입맛 없을 때 먹어도 이런 게 약간 식전 에피타이저 음료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 음료 같은, 식전 음료 같은 그런 커피는 제가 리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이탈리안 요리하고도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이런 커피. 진짜라니까요. 술을 못 드시는 분은 이런 커피를 파스타 같은, 까르보나라라든지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요런 이탈리안 요리랑 한번 같이 페어링 해보십시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샐러드하고도 정말 잘 맞거든요, 궁합이. 일단 이런 아주 침이 샥 고이는 입맛을 돋우는 스파클링한 산미톤,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생동감 있는 와인의 산미톤, 히비스커스, 크랜베리 주스,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진짜로 믹스베리 뉘앙스로 추인 캔디 같은 그런 독특한 단맛도 있고요. 디비소 특유의 플레이버죠. 디비소 농장 특유의 플레이버, 시그니처 플레이버, 추인 캔디. 맞아요. 진짜 이게 스키틀즈 추인 캔디 좋아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걸로는 약간 스키틀즈가 아니고 비틀즈, 맞죠? 비틀즈 추인 캔디. 제가 이제 이런 커피들 주로 이제 레드 프루츠라든지 붉은빛 과일을 첨가해서 만드는 이런 함침법 스타일의 그런 인퓨즈드 장르의 커피, 플레이버드 커피를 리뷰할 때 그런 스키틀즈 추인 캔디 이런 노트를 많이 썼는데, 비틀즈 추인 캔디, 이 디비소 농장은 효모라든지
더 다양한 발효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커피임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그니처가 돼버리는 정도라면. 뭔가 카카오 닙스라든지 약간의 발효 뉘앙스가 만들어내는 초콜릿티함, 발효 뉘앙스와 초콜릿티함이 동시에 만나서 만들어내는 카카오 닙스 같은 향긋함, 달콤함, 초콜릿티함, 이런 것들도 아주 재밌고요. 적당히 기분 좋게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뉘앙스가 있고요. 이게 뭐 라즈베리나 크랜베리 뉘앙스로 복합적인 믹스베리 톤의 추잉 캔디 노트, 뭐 이런 주시함,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지만 이게 약간 캐릭터가 익숙해지고 적응이 완료가 되고 나면 갑자기 후미에 따라붙는 후미에 빵 하고 터지는 도드라지는 황도 같은 그런 느낌의 햇과류 노트가 있어요. 황도 같은 정말 푹 익은 햇과류 노트, 황도. 이런 과일 노트들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만들어내는 밸런스라든지 구조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다이내믹합니다. 뭔가 되게 빨라요. 이 주시한 산미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입에 시종일 간 침이 계속 돌면서 뭔가 노트가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아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역시나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산미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후미에 로즈힙이라든지 히비스커스를 한꺼번에 블렌딩해서 만든 코디얼 시럽 혹은 이런 티 시럽으로 만든 에이드 같은 그런 음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노트가 만들어내는 후미의 선명한 모스카토 와인의 향미, 제가 아로마에서도 언급했던 느낌이지만 사실 이 모든 노트가 시종일관 막 생동감 있게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막 돌았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큼직하게 제자리를 차지하는 건 역시나 모스카토 와인의 풍미인데, 일반적인 모스카토 와인의 풍미로만 딱 재미없게 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르 커피인데도 예측 가능했어. 사실 아로마를 맡을 때부터, 시향할 때부터 얘는 모스카토 와인의 풍미를 엄청 진하게 보여주겠구나 예상했지만 거기에서 뻔하게 피니시가 되지 않게끔 하나 딱 얹어주는 향긋한 새콤달콤함이 바로 패션프루 시럽이라든지 엘더플라워 패션프루 시럽 같은 독특한 과일의 향긋하고 달콤함,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뻔한 노트로 끝나는 그런 모스카토 와인의 향미가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비싼 모스카토 와인 같은 느낌입니다. 덧붙이자면 맛있네요. 요거는 어제 사업자 모임 할 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던 샘플인데, 일단 단가가 뭐 보면은 61,000원? 오, 그러네. 사실 6만원짜리 커피가 싼 건 아니지만 요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가격을 봤더니 6만원대? 요거 되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가성비까지 보여주는 그런 샘플인 것 같습니다. 요런 장르 커피 좋아하신다면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는 샘플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4월부터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도 새 단장을 했고요. 엑스포도 치르고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시스템을 살짝 저희 내부적으로 좀 개편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 바뀐 리브랜딩된 리모델링된 그 온라인 홈페이지 와 보시면 저희 정기 구독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다. 저희 원더룸의 위클리 커핑 구독 시스템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지금은 콜렉터 그리고 파인더 이런 식으로 저희 구독 구독 가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계속 좀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위클리 커핑과 정기 구독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 원더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SNS, 인스타 DM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저희 원더룸 실세가 아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좀 개편돼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1주차, 4월 1주차였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쭉 정기 구독을 신청하셨던 분들, 위클리 커핑 샘플 구독을 주문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소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개편된 시스템에 저 역시 잘 적응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빠르게 적응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또 하는 거니까, 진통을 겪는 거니까요. 또 계속해서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1주차 원더룸 위클리 커핑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